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44번째 시간입니다. 계속 데이터 관리와 관련된 기능들을 조금 더 배우셔야 됩니다. 한 두세 시간 정도 더 나가셔야지만 관리 기능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배우실 건 뭐냐? 기타 데이터 관리. 데이터 메뉴에 있는 기본적인 것들 조금 배우시고요. 그 다음에 부분화까지. 요게 끝나고 나시면 이제 세부적으로 들어가는 데이터 관리로 들어가실 겁니다. 물론 그 중간에 피벗 테이블도 섞어 들어가겠지만 그런 식으로 나가시게 되면 데이터 관리. 여기 파트에서는 세 문제, 네 문제가 꼭 나옵니다. 뭐 앞에서 배우셨던 고급 필터부터 출발해가지고 엑셀은 계산에 초점을 맞추기도 하지만 자료가 들어간 상태에서 데이터를 어떤 식으로 관리할 건가 요 파트도 나름대로 중요한 파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시겠어요. 자, 먼저 뭐부터 시작할까요? 텍스트 나누기 또는 텍스트 갖고 오기 기능이 거의 비슷해갖고 묶어놨습니다. 텍스트 나누기는 이런 식의 자료예요. 그렇구나. 엑셀에서 자료를 입력할 때 우리가 보통은 셀 기준으로 자료를 입력하죠. 근데 그게 아니라 띄어쓰기라든지 뭐 콤마 같은 걸로 다른 파일에서 그냥 붙여넣는데 이건 엑셀어가 안 됩니까? 됩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세요. 그래갖고 이런 식으로 엑셀에 입력되어 있는 형태가 일정하다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콤마가 들어가 있든지 간격 너비가 일정하다든지 이런 식으로 됐었을 때는 이럴 때는 텍스트 나누기. 텍스트 가져오기는 뭡니까? 아예 열기에서 그렇죠? 우리 파일 열기 메뉴를 통해서 메모장에서 작성된 txt 파일을 갖고 와서 엑셀화 시키는 겁니다. 선생님 차이점은 뭔데요? 이렇게 돼 있으면은 텍스트 나누기를 하게 되면은 현재 보이는 시트에 나눠지게 되는 거고요. 텍스트를 가져오기는데 열기 메뉴를 누르시게 되시면 아예 새로운 파일이 열리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새로운 파일이 열린다라는 개념으로 그래서 결국은 결과를 보시게 되시면요. 여러분들 이렇게 됩니다. 요 모양이 이렇게 될 겁니다. 결국은 한 셀에 이렇게 셀로 따지게 되면 한 셀에 이렇게 묶여져 있던 자료가 이런 식으로 엑셀에서 셀마다 자료가 들어오면서 엑셀화 시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시겠어요. 자, 입력된 시트에 나누어지죠? 텍스트 파일이 엑셀 파일로 열리게 됩니다. 그러면 그냥 갖고 올 수는 없을 거란 얘기고 이 녀석은 뭐예요? 메모장. 이게 txt 파일이죠. 이 녀석을 엑셀화 시킨 겁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면 메모장 파일인데 이 녀석을 갖고 오려고 그러면 단계를 거치셔야 돼요. 이 단계가 간혹가다 문제에 나옵니다. 총 몇 단계로 나눠진다? 3단계로 나눠진다. 자, 요 개념 이해하시고 조금 이따 이건 실무적으로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먼저 1단계에서 뭐 합니까? 내가 갖고 올 자료가 가져오기도 똑같고 나누기도 똑같아요. 똑같이 이 과정을 거쳐요. 구분기호로 분리되어 있냐. 아까처럼 말씀드렸죠. 콤마로 자료가 나눠져 있다든가 아니면 띄어쓰기로 자료가 되어 있든가 아니면 그게 아니라 저희는 그냥 너비에 스페이스바를 눌러갖고 이렇게 너비로 맞춰놨습니다. 요거 아니면 여기를 여기서 고르셔야 돼요. 먼저 1단계는 그래서 기호가 분리됐는지 너비가 일정한지 요거 갖고 따져주시고 2단계에서는요. 만약에 기호로 분리되어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어떤 기호로 분리됐는지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여기서 선택하실 수 있다. 꼭 콤마뿐만 아니라 보세요. 탭도 되고 세미콜론, 쉼표, 공백까지. 그런 다음에 선생님 이게 아니라 저는 슬러시로 자료를 이렇게 해서 돼 있는 자료를 갖고 와갖고 이걸 엑셀화 시키고 싶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기타에다가 이렇게 슬러시라고 치시면 되시겠고 만약에 이렇게 구분 기호가 아니라면 여러분들 2단계에서는 이 메시지 박스가 뜨게 됩니다. 뭔가요? 나눌 거다. 내가. 그래서 나누시게 되시면 보시는 것처럼 여기 있는 선, 요 녀석 갖고 나누시게 되면 돼요. 요 녀석은 마우스를 찍게 되면 이렇게 계속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한 열을 여기서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 이렇게 텍스트 나누기 할 때는 2개 열은 불가능해요. 2개 열은 불가능하고 열은 1개. 행은 몇 개 있는지 상관이 없어. 어차피 자료가 들어가 있는 행까지는 블록을 잡으셔야 되니까. 그래서 열은 1개가 되는 상태에서 그 열 안에 있는 내용을 내가 선을 나눠가지고 균등하게 나누겠다. 보시게 되시면 마우스 위치로 클릭합니다. 삭제하려면 2번 클릭합니다. 선생님 저 이거 잘못 그렸는데요. 그러면 더블 클릭하라는 얘기죠. 아니면 요걸 밀고 이렇게 끝으로 갖다 놓으셔도 상관이 없으세요. 그리고 구분선을 옮기려면 는 상태에서 여기가 아니라 여기다 나누고 싶어요. 그럼 다시 클릭하는 게 아니라 요 녀석에서 마우스를 갖고 움직이시게 되면 요 선이 움직인다. 그랬고 구분선을 움직이는 방식에 대해서도 간혹가다 문제 나오니까 요 3가지 방식이 있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3단계에서는 여기서 일반 서식을 결정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갖고 왔었을 때 이건 다 메모장에 있는 거잖아요. 이걸 갖고 오면서 엑셀화 시킬 때 요 녀석 서식을 어떤 식으로 바꿀 겁니까? 이렇게 고급 단추 있는 거 보이시죠? 뿐만 아니라 이렇게도 돼요.
선생님 얘는 갖고 올 필요가 없어요. 얘 두 개는. 그리고 얘 두 개. 여기가 선택이 돼요. 여러분들 선택이 되면 이렇게 까맣게 됩니다. 그래서 썼을 때 여기에 불 들어오게 하게 되면 요 열은 내가 안 갖고 오고 싶다. 가져올 수 있는 열, 가져오지 않을 열을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 건너뛰기란 얘기가 엑셀화 시킬 때 이 녀석은 빼겠어요 라는 거. 그래서 얼마든지 선택한 열만 여러분들이 요 부분이 됩니다. 이렇게 나눠진 상태에서 내가 선택한 열만 가져올 수 있다. 이렇게 3단계로 진행이 됩니다. 자, 그뿐만 아니라 좋은 프로그램일수록 내가 엑셀을 쓴다라고 했고 엑셀 파일만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다양한 파일을 외부에서 끄집어 와가지고 엑셀화 시켜갖고 작업할 수 있다. 그걸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말 그대로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 이렇게 부를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떤 거 갖고 올 수 있는데요? SQL, XML, DBase, 액세스. 자, 뭐하고 다 관련된 거냐? 데이터베이스 파일과 기본적으로 연관이 돼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시겠어요. 그리고 확장자를 보게 되면 요 녀석 다 데이터베이스 파일. 그런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메모장 파일. 그런 다음에 당연히 다른 엑셀 파일을 또다시 엑셀 파일화 시킬 수 있다. 그런 다음에 쿼리 파일이라고 돼 있는데 이 쿼리 파일이 뭐예요? 그러는데 이 녀석은 나중에 액세스 가면 아주 질리시게 배우실 거예요. 이게 다른 말로 하면 질의 이렇게 우리나라 말로 질의가 뭔가요? 질문이에요. 질문. 내가 원하는 값을 얻기 위해서 엑셀에서 어떤 것만 뽑아낼 수 있게끔 해주세요라는 일종의 요청 같은 개념이에요. 그런 파일들을 엑셀화 시켜갖고 필요한 것만 갖고 올 수 있다. 그런 다음에 OLAP 이런데 이거는 온라인으로 자료를 분석하는 파일입니다. 그리고 이 녀석은 파일이 내부적으로 돌아가기는 하는데 이거 하게 되면 시간이 꽤나 오래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 녀석은 조금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이런 파일도 갖고 올 수 있다라는 개념.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다양한 웹파일이 요거의 대표적인 거죠. 웹파일을 갖고 오실 때는 기본적인 자료, 글자들은 다 갖고 오실 수 있는데 완벽하게 그 속에 있는 기능적인 측면이라든지 스크립트 같은 것들은 가져오실 수 없다. 이런 것도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조금 이따 실기로 한번 보여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 한번 해볼까요? 그리고 외부 데이터 갖고 오게 되면 이런 식으로 갖고 오게 돼요. 그리고 갖고 오실 때 이 옵션을 선택하실 수 있죠. 표로 갖고 올 겁니까? 피벗 테이블로 만들어 줄까요? 네, 피벗 테이블이 뭔데요? 그런데 다음 시간에 우리 피벗 테이블 배워요. 피벗 차트, 연결 이렇게 갖고 오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 갖고 오고 난 상태에서 내가 들어갈 위치는 예를 들면 새 워크시트로 할 거냐 아니면 기존의 워크시트 원하는 위치를 잡을 거냐. 외부 데이터를 갖고 온다고 해갖고 컴퓨터가 아무 데나 붙여주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위치를 설정할 수 있다. 그러면서 보세요. 갖고 오게 되면 요게 떠요. 쿼리 속성. 아까 쿼리가 질문이라고 질이라고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그랬었을 때 새로 고침할 겁니까? 아니면 자동으로 새로 고침할 겁니까? 파일을 열 때 새로 고침할 겁니까? 아니면 모든 새로 고침 시 요 연결 새로 고침. 이건 뭐냐면은 여러 개 갖고 왔는데 이걸 여러 개 다 새로 고침하려고 그러면은 반드시 새로 고침 단추가 있어야 된다라는 개념인 거고,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서버에서 서식을 갖고 올 겁니까? 이걸 하면서 이거는 같이 못해요, 여러분들. 저 다른 작업을 하면서 요거 할 때는 불가능하다라는 것도 좀 하나 기억해 주시고, 그리고 여기서는 조금 어려운 얘기인데 엑셀 파일화 시키는 과정 속에서 이런 과정들이 들어가면서 엑셀 파일화가 된다라는 거 정도만 기억하시고 그때 나타나시는 옵션 그거 정도는 조금 기억해 주시라. 자, 조금 이따 한번 보여드려 보도록 하죠. 자, 그렇게 해서 외부 데이터를 갖고 올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이 과정은 뭡니까? 엑셀에서 간혹 쓰다 보시면은 중복된 걸로 빼고 싶어요. 중복된 항목을 제거할 수 있다라는 말 그대로 중복된 항목 제거. 그래서 어떻게 된다? 첫 번째 나타나는 건 그대로 나타나. 그 다음에 똑같은 게 그 밑에 나타나게 되면 여러분들 그거부터는 제거합니다. 그래서 이게 제거되면서 위에 있는 자료가 위로 땡겨 올라가죠. 다른 거엔 영향 주지 않고 여기서만 그 자료가 땡겨 올라가고 이렇게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되죠. 예를 들어서 꽈로 중복된 데이터를 제거해 주십시오. 이렇게. 여기 여러분들 머리글행 표시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그러면 여기 요 이름이 뜨게 되는 거고, 머리글행 체크를 풀게 되면 A열, B열, C열, D열 해갖고 열을 골라서 작업할 수 있다. 그래서 자료가, 물론 이런 자료는 제가 예시로 갖고 온 거지만 여러분들 이런 자료에서는 중복된 항목 제거를 잘 쓰지 않고 조금 이따 한번 예시도 한번 보여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랬었을 때 이런 식으로 중복된 항목을 내가 일일이 찾아갖고 지울 이유가 없습니다 라는 개념이 이렇게 데이터 관리 기능의 중복된 항목 제거. 자, 중복된 항목 제거 누르게 되면은 아까 말씀드렸죠? 두 번째 중복된 레코드부터 중복된 레코드를 모두 제거하게 되고 이런 메시지가 뜨게 됩니다. 두 개의
고유한 중복된 값이 발견돼 갖고 5개는 유지되고 2개는 뺐어요, 제거했어요, 이런 메시지가 뜨게 되면서 아까 보세요. 앞에는 이렇게 돼 있었던 것들이 이번에는 이렇게 갖고 뒤로 당겨지면서 삭제가 되면서 당겨지더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시겠어요. 그래서 엑셀에서는 이런 기능, 데이터 관리 기능에 이런 기능도 있구나. 자, 이제 또 부분합. 문제에서 자주 출제가 됩니다. 실기에서도 자주 출제가 되고 이렇게 되는데 2급 하신 분들은 부분합 쉽게 이해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특정 필드별로 정렬된 데이터, 별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부분합하고 가장 관련이 있는 기능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뭐다? 정렬. 그래서 정렬을 먼저 해 주시고, 그렇죠? 여기 보세요. 반드시 정렬이 되어 있어야 된다. 오름차순 할까요? 내림차순? 그건 가리지 않아요, 여러분들. 자료를 정렬한 상태에서 조금 이따 그림 보여드릴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항목별로 요약을 하는 겁니다. 내가 필요한 값을 구한다는 얘기는 거죠. 그래서 부분합에서 사용되는 함수는 이렇게 사용하실 수 있어요. 이건 정해져 있습니다. 합계, 평균, 개수, 숫자 개수, 최대값, 최소값, 곱, 표준편차, 표준편차. 표본, 표준편차, 분산 이런 식으로 해갖고 이런 식으로 내가 부분합. 그럼 이거 이렇게 하더라도 전 부분합 사용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요. 제거할 때는 다시 들어가셔갖고 하시면 부분합 모두 제거가 있습니다. 요거 눌러주시면 되시는데 어떤 얘기냐? 이런 자료예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보죠. 이렇게 됐는데 자, 한번 보실래요? 뭘로 그룹화해갖고 과로 그룹해라. 자, 보세요. 정렬이 돼 있죠. 금융, 뷰티, 스마트는 스마트끼리, 외식은 외식끼리, 회계는 회계끼리. 아까 그래서 이걸 중복 제거하게 되면 2개가 제거가 된 거고요. 먼저 이렇게 아까 앞에 자료 잠깐 보실게요.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지 맘대로 섞여져 있는 거를 반드시 뭘로? 내가 부분합으로 기준으로 나타내고 싶은 걸로 정렬이 된 상태입니다. 여러분들 요거는 정렬이 된 상태에서 그 정렬을 기준으로 여러분들 알고 싶은 게 뭐예요? 합계. 예를 듣는 겁니다. 뭐에 대해서? 국어 점수에 대해서. 그렇죠? 옵션 한번 보실래요? 새로운 값으로 대치. 얘가 체크가 돼 있으면요. 내가 이거 부분합을 10번도 쓰고 20번도 쓸 수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되더라? 얘가 체크가 돼 있으면은 무조건 최근에 썼던 거 1개만 남습니다. 그러니까 부분합을 한번 나타낸 다음에 얘가 체크됐는데 다른 부분합을 쓰게 되면 그 전에 사용했던 부분합은 없어지고 지금 새롭게 세팅한 부분합이 들어가는 거고 얘 체크를 풀게 되면 앞에서 했던 부분합도 유지되고 지금 하는 부분합도 같이 유지할 거예요 라는 개념. 그리고 요약 표시를 어디 할 겁니까? 조금 이따 보세요. 그런 다음에 페이지 나누기. 인쇄할 때 이 녀석을 부분합 한 영역대로 인쇄를 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렇게 페이지 나누기 할 거냐 안 할 거냐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있다. 아까 모두 제거 있는 거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자, 그럼 이렇게 하게 되면 결과는 어떻게 될 거냐?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금융합계, 국어합계, 뷰티는 이렇게 1개밖에 없으니까 1개만 나오는 거고 여기 보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2개. 그런 다음에 이런 요약이 어디에 표시가 돼 있나요? 그렇죠. 아래에 표시돼 있죠. 그렇죠? 예. 1개는 아래 표시하고 1개는 위에 표시합니다. 이건 불가능해요. 한번 들어간 부분합에 보시게 되시면 이런 식으로 어떻게 되더라? 예. 얘가 회색이 되더라. 그래갖고 아래 표시하게 되면 아래로만 표시가 되는 거고 위로 표시하게 되면 위로만 표시가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자료의 아래. 그리고 요 요약 같은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 그러면서 여기에 뭐가 생기는 거냐? 단계별 단추가 생겨요. 3단계까지 보시게 되면 이 모든 자료를 보게 되는 거고 2단계는 여기가 요런 녀석들이 없어지게 됩니다. 요런 녀석들이 없어져 갖고 요약만 보게 되는 거고 1단계를 보시게 되면 총 요약만 보시게 되시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부분합을 쓴 거에 따라서 계속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요거 보기 싫으면 요 녀석은 윤곽 지우기입니다 라는 기능을 통해서 요 녀석도 지우실 수가 있다라는 거. 요걸 지우더라도 여러분들 뭐는 부분합에 사용했던 요런 요약이라는 그 값들은 남아있다. 여기까지는 기억해 주셔야 돼요. 1급에서 2급은 이런 거 안 묻습니다. 1급에서 이 정도까지 묻게 되고 1급에서는 부분합하는 방법, 부분합에서 사용되는 옵션들을 어디에 체크했을 때 무슨 기능이 된다. 그런 다음에 요것과 관련된 윤곽 지우기까지도 여러분들 기억을 해주시면 되시겠고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요거는 이제 윤곽이 아니라 부분합이 아니라 그룹이라는 기능. 요거는 의도적으로 요약 같은 걸 표시하시면서 나타나는 거고 얘는 그냥 내가 그냥 묶어버리는 거예요. 예, 블럭 잡은 부분을 묶을 수 있는 기능. 그리고 요거 2개 묶어갖고 이렇게 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요게 생깁니다. 그렇죠? 그래갖고 행으로 묶을 겁니까? 열로 묶을 겁니까? 그래서 감췄다, 부었다, 감췄다, 보았다 하면서 확대하면서 관리하는 기능. 그래서 그룹이라고 나타나는데 이 그룹은 부분합에 비해서는 조금 간단한 기능이다. 블럭 잡고 이렇게
데이터 그룹 들어가시면 된다. 블록 지정부가 들어가야 됩니다. 데이터 해석해요. 그룹 하셔갖고 하시게 되시면 마무리가 됩니다. 여기까지가 뭐가 된다? 우리가 배우실 기타 기능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저거 뭐 하셔야 되겠어요? 그렇죠. 엑셀 한번 보셔야 되겠죠? 자, 엑셀 화면으로 넘어오시고요. 출발해 보도록 하죠. 자, 무슨 얘기 한번 해볼까요? 먼저 가장 기본적으로 텍스트 나누기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보시는 것처럼 여러분들 요게 지금 한 열의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개 열은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이렇게 구분 잡으시고 이렇게 된 자료를 제가 갖고 왔는데 엑셀화 시키고 싶어요 라는 얘기죠. 어디로 들어가시라고? 데이터. 그럼 여기 여러분들 뭐가 있어요? 텍스트 나누기 누르시면 아까 제가 3단계가 나타난다고 했던 거 기억나실 겁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구분기호로 분리됨도 되고 너비 결정함도 돼요. 자, 그래서 저는 일단 구분기호로 가볼게요. 다음 들어가시게 되시면 요 자료가 그럼 여러분들 뭘로 구분되어 있나요? 탭이 아니라 공백이죠. 그럼 보시는 것처럼 옆에 밑에 이렇게 생깁니다. 그렇죠? 그리고 다음 들어가서 썼을 때 보시게 되면 요거는 갖고 오지 않을래요 라고 열 갖고 오지 않게 되면 여러분들 열 건너뛰이 되고 실제 나타나는 건 요거하고 요것만 나타나는 거고. 그렇죠? 그리고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개념으로 얼마든지 세팅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 제가 이것도 한번 보여드릴까요? 너비가 일정하게 되면은 아까처럼 구분기호라는 얘기가 나타나지 않고 구분선이 떠요. 구분선은 이겁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움직일 수 있다 없다? 아까 있다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끝으로 가면 없어지고 이 녀석 더블 클릭해도 없어진다고 했었습니다. 기억나시죠? 내가 필요한 부분은 이렇게 클릭하면은 이렇게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방식으로 내가 얘가 기호가 아니라 이렇게 너비적인 측면으로 내가 선을 끄은 다음에 요거랑 요거를 나눠나겠어요. 결과까지 한번 가볼게요. 이 녀석은. 그래서 이 녀석 이렇게 해갖고 갖고 오지 않을 건 필요 없으니까 그때 마침을 누르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되더라. 여기 이제 아까 자료가 있어서 그랬었던 건데 이렇게 됐더라라는 것까지 기억을 해주시면은 얼마든지 나눌 수가 있다. 그러면 데이터를 외부 데이터도 한번 갖고 와 볼게요. 똑같은 겁니다.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파일에서 뭐를 하게 되면 열기를 누를 거죠, 여러분들. 열기를 누를 때 찾아보기 가셔갖고 여기서 엑셀 파일을 갖고 올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 텍스트 파일 누르시게 되면 이렇게 44강 자료 제가 한 개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열기를 누르게 되는 순간 똑같아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아까랑 똑같이 나타나네. 맞아요. 그래서 얘는 구분기호로 분리된 게 맞겠죠. 이렇게. 그런 다음에 다음 들어가 갖고 공백으로 돼 있는 거고 다음 예를 들면 나이는 갖고 와 보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자, 일단 일단 이런 식으로 해갖고 공백으로 구분시켜 놓고 나이는 갖고 오지 않아 볼게요. 그러면 여러분들 뭐하고 이름과 지역과 점수로만 나타나겠죠. 그리고 나이는 갖고 오지 않을게요. 그런 다음에 마침을 눌러볼까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새 파일이 하나 열린다고 했죠. 왜? 우리는 열기 기능을 사용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의 개념 이해하셔갖고 나이는 가져오지 않았구나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러면 중복 제거도 한번 해보죠. 자, 중복 제거요. 이렇게 갖고 와 보니까 자료가 이렇게 있었어요, 여러분들. 그런 다음에 여기에도 자료를 한번 넣어놔보죠. 이거 한번 그냥 보세요. 자, 이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옆에 자료도 있다라고 예를 드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선생님 요거는 더 이상 뭐 필요 없으니까 중복된 제거도 한번 해보고 싶어요. 이 녀석입니다. 여러분들 저 화면이 작아서 그런데 여러분들 모니터 화면 큰 거 보시게 되면 요것도 조금 크게 나타나실 거예요. 누르시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내 열머리글이 표시가 돼 있으면 여러분들 지역으로 바뀌고 이렇게 열로 하게 되면 열비 이렇게 나타나는 거 보이시죠? 자, 지역으로 이렇게 세팅하게 됐었을 때 확인 한번 눌러볼까요? 여러분들 보세요. 경기, 서울 이렇게 몇 개 있는 거 보이시죠? 확인 누르시게 되면은 3개, 그렇죠? 5개는 남긴다. 그래갖고 이렇게 남아갖고 여러분들 여기가 지워지지 이 옆에는 영향을 주나요, 안 주나요? 주진 않는구나. 여기 있는 것 중에서 삭제를 하면서 이렇게 위로 당기는 거다. 첫 번째 건 그냥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몇 번째 거부터요? 그래요, 여러분들. 두 번째 거부터 지워져 갖고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시겠고요. 자, 그럼 이제 부분합 들어가 보죠. 자, 부분합 한번 이해 한번 해볼까요? 블럭 잡으시고 먼저 뭐부터 할까요? 정렬은 저번에 배우셨나요? 예, 잘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정렬 아니다. 외부 데이터 갖고 오기 중에서 이것도 한번 갖고 와봐야죠. 이것도 여러분들 설명드려야 되겠다. 액세스 파일 한번 갖고 와볼게요. 이렇게 데이터베이스에서 액세스 파일. 선생님, 액세스가 뭔가요? 자료 관리에 특화되어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녀석은 여러분들 컴말 1급에서 이론도 배우시고 실기도 배우셔야 되는데 일단은 액세스는 자료 관리에 특화된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시겠고 눌러보시게 되면 얘를 갖고 올까요? 갖고 오겠습니다. 하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떠요. 뭐를 갖고 올까요? 거기서 나는 얘를 갖고 올 겁니다. 그러면서 그냥 갖고 오는 게 아니라 여기 로드에 보시게 되면 다음으로 로드 하게 되면 요 메시지가 뜹니다.
요 녀석을 표로 갖고 올까요? 아니면 어디다 집어넣어 줄까요? 이렇게 나타난다는 얘기죠. 피벗 테이블로도 갖고 오실 수 있고, 그리고 외부 데이터, 엑셀 파일이 아닌 형식을 엑셀 파일화 시킨다. 문제 자주 나오는 거는 엑셀 파일로 엑셀에서 갖고 올 수 있는 다양한 파일들의 종류 정도 기억해 주시라 라는 말씀드리고, 이렇게 갖고 오게 되면 뭐가 생기냐면요, 여러분들 쿼리 및 연결이 생기고, 여기 들어오셨을 때 새로 고침. 어떤 얘기입니까? 이 녀석은 자료를 외부에서 갖고 온 거죠. 그러면 외부 자료가 바뀌게 되면 이 자료도 바뀌어야 되는 거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랬었을 때 외부 자료를 바꿔놓고 새로 고침을 누르시게 되면 이 자료도 바뀐다 안 바뀐다? 바뀐다, 그 개념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갖고 속성 들어가 보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쿼리 속성. 너 어떻게 갖고 올 거니? 다른 작업하면서 새로 고침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세요. 아니면 이것도 귀찮으면 예를 들면 분 단위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분 세팅을 하게 되면 이 자료가 원래 자료의 변경 여부에 따라서 계속 새로 고쳐지면서 유지하실 수 있고, 그런 다음에 여기 보시게 되면 모든 새로 고침 시 이연결. 그렇죠? 그런 다음에 파일을 열 때 새로 고침할 겁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온라인에서 이 녀석을 서버에서 가져올 서식, 이 녀석하고 이 녀석하고는 어울리지 않는다라는 것까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렇게 해놓고, 만약에 얘를 지우게 되면 어떻게 해요? 그런데 얘를 지우게 되면은, 삭제하게 되면은, 보세요 여러분들, 이 자료가 삭제되지 않는 게 삭제되는 게 아니라 그냥 연결이 끊어져 갖고 새로 고침을 할 수 없습니다. 이 메시지 좀 기억해 주세요. 이 쿼리를 삭제하면 얘는 원본, 다른 파일에서 갖고 온 파일인데 이 원본 파일을 삭제한다고 했고, 실제 이 파일이 삭제되는 게 아니라 연결만 끊어 놓겠어요 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삭제하게 되면은 여기서는 이제 새로 고침을 할 수가 있다 없다? 없어요 라는 거 기억하셔 갖고 이런 식으로 외부 데이터 자료를 갖고 올 수 있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자, 부분합 들어가 보죠. 부분합 한번 사용해 볼게요. 부분합을 하기 위해서는 뭐부터 하셔야 된다고? 정렬부터 해야 되겠죠. 자, 저는 이렇게 한번 해보죠. 남녀로 일단 정렬을 시켜놓고 국어와 수학과 컴퓨터의 평균을 비교하고 싶다. 합계도 비교하고 싶다. 자, 문제가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데이터 들어가 갖고 정렬부터 쓰시죠. 자, 이거 지울게요, 여러분들. 잘 보이시라고. 정렬 누르셔갖고 뭐를 기준으로, 성별을 기준으로 오름차순, 내림차순 얼마든지 여러분들 편한 거. 이거의 부분합은 이거에 영향을 받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는 것처럼 자료가 남자들은 남자들끼리, 여자들은 여자들끼리. 요것만 바뀐 거예요? 행 단위로 바뀐 거예요? 예, 부분합에서 배우셨죠? 행 단위로 바뀝니다. 그 상태에서 뭘로 들어가고 싶다? 데이터에 들어가면 그때 이제 내가 사용하고 싶은 게 뭐라고요? 부분합이라고요. 그렇죠? 보시게 되시면은 요건 다 통합 이렇게. 그렇죠? 얘는 유효성 검사. 여러분들 부분합은 어디 있어요? 그러시는데 기본적으로 다들 어디 메뉴에 찾으시면 된다. 오늘 우리가 배우시는 게 뭐예요? 데이터 메뉴잖아요. 그리고 여기 보시게 되면 개요에 가 보시면 부분합. 아까 그룹 해제, 그룹 이런 것도 나타난다. 자, 부분합 들어가시게 되면 이제 잘 생각하셔야 돼. 제가 아까 뭘로 정렬을 했었죠? 성별로 정렬을 했었죠. 그래서 대부분 그룹할 항목에는 정렬한 기준이 들어가는 거고, 먼저 합계, 뭐뭐뭐 여러분들이 알고 싶은 거, 내가 알고 싶은 함수, 내가 알고 싶은 항목 이렇게 결정하시고, 지금 아래 표시되어 있는 걸로 보이시고, 그런 다음에 뭐가요? 새로운 값으로 대치는 첫 번째 할 때는 체크가 돼 있어도 그만, 안 돼 있어도 그만이에요. 어차피 처음 들어가는 건데. 결과 한번 보실래요? 이렇게. 자, 남자는 이런 식으로, 여자는 이런 식으로. 블럭을 유지한 상태에서 한 번 더 쓸 수 있다 없다? 계속 쓸 수 있다 이 말씀 드리는 거예요. 요번엔 성별로 그룹해갖고 뭐를 알고 싶어요? 평균을 알고 싶어요. 근데 얘가 체크가 돼 있으면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전에 유지했던 게 없어지고 지금 하는 게 그 자리를 차고 들어가고, 얘 체크를 풀게 되면 전에 것도 유지가 되고 지금 하는 것도 유지가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유효하게 표시가 되죠. 그랬었을 때 이렇게 보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요거 누르면 이런 식으로. 그래서 자료를 요약해서도 볼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갖고 개요에 가보시면 여기 보실래요? 그룹에서. 자, 개요 지우기 한번 눌러볼게요, 여러분들. 짠. 개요만 지워지고, 개요창만 지워졌죠? 그리고 난 다음에 무엇은 남아있다. 이렇게 내가 구했던 요약값들은 남아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용하셔갖고 여러분들 쉽게 자료 관리를 할 수 있겠다 없겠다? 있겠다. 어려운 얘기 아니시죠? 좋아요. 자, 이제 원래 화면으로 들어가셔갖고 데이터 관리 기능 감 잡았다. 물론 이제 아주 세부적인 기능은 조금 다음 시간에 계속 연결해서 나갈 겁니다. 그러면 이게 문제로 어떻게 나옵니까? 자, 보시죠. 1번부터 볼까요? 다음 왼쪽 아래 그림과 같이 텍스트 나누기를 실행했대요. 얘가 이렇게 나눠졌죠.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 얘는 그대로죠. 그러면 블럭을 어딜 잡았겠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잡았다는 얘기죠. 맞나요? 그리고 난 다음에 콤마 이런 걸로 나눠진 게 아니라 이건 이렇게 이 부분을 나눠갖고 교통과 시설과를 나누게 된 거죠. 그렇죠? 제 얘기 맞나요? 그럼 보시게 되시면 이렇게 나눠지게 된 거죠. 그래서 얘는 구분기호로
분리가 된 게 아니라 너비가 일정함을 생각해야 되겠죠. 그렇죠? 자, 이 그림 두 개가 제시됐는데 그러면 옳지 않은 거 고르는 거니까 이제 보기 한번 보시죠. 다음 중 2단계에서 구분선의 위치를 변경하려면 마우스를 드래그 해갖고 원하는 상태로 클릭해갖고 드래그한다. 아까 말씀드렸죠? 자, 분할하려는 범위에 포함될 수 있는 행은 상관이 없다 그랬는데 열은 몇 개밖에 안 된다 그랬어요? 1개. 열의 개수에는 제한이 있어요. 그래서 1개의 열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릴 때 여기서 선생님 그러면 이 자료를 이렇게 블럭 잡고 텍스트 나누기 되나요? 에러 메시지 뜹니다. 요렇게만 잡고, 요렇게 잡고 하면 에러 메시지가 뜨고 요렇게만 잡고 뭐 텍스트 나누기를 하셨어야 된다 이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어려운 얘기 아니었다. 자, 구분선 삭제하려면 더블 클릭. 그렇죠? 예, 그런 다음에 마우스 클릭하게 되면 구분선이 계속 생기기도 한다. 답은 몇 번? 2번. 좋습니다. 계속 나가보죠. 요렇게 나눴대요. 구분기호예요? 너비예요? 너비죠? 글자 한 칸 너비로 너비를 기준으로 세팅해갖고 양쪽을 분할하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과정으로 옳지 않은 것이는요. 자, 3단계 중 1단계에서 너비가 일정하면 해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3단계 중 2단계에서 구분기호. 너비가 일정함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 구분기호 넣을 수 있다 없다? 없다. 너비가 일정하게 되면 마우스로 클릭하거나 그래갖고 내가 나눌 수 있는 너비를 세팅해 주셔야 되죠. 이건 볼 것도 없이 답 몇 번이다? 2번이다. 그런 다음에 필드의 열너비 구분선을 지정해서 첫 글자 다음 위치에 마우스로 클릭을 했다. 맞죠?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해서 선이 생길 테니까. 그런 다음에 3단계 중 3단계에서 대상을 C1으로 한다라는 거. 그래갖고 C1 요게 생겼잖아요. 대상을. 그렇죠? 그래갖고 어디다 나눌 겁니까도 세팅할 수 있습니다. 좋아요. 그러면 옳지 않은 것은 답 몇 번? 2번. 계속 나가보죠. 자, 액세스. 아까 잠깐 보여드렸었는데, 그렇죠? 네, 외부 데이터를 갖고 온 기능이죠. 그래서 가져와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아까 표로도 만들 겁니까? 대부분 표로 만들겠죠. 엑셀로 갖고 오게 되면. 근데 피벗 테이블 아직 안 배웠지만 피벗 테이블 이런 걸로도 갖고 올 수 있다 없다? 있다 동그라미. 그렇죠? 자, 데이터 가져오기에서 데이터 상자가 들어갈 위치는 새 워크시트에 A1이 기본으로 선택됩니까? 여러분들이 원하는 위치 값을 선택할 수 있습니까? 빙고! 새 워크시트에다 갖고 올 수도 있고 내가 기존 워크시트에 원하는 위치에도 집어넣을 수 있는 거 맞죠? 그럼 답 몇 번? 3번. 2번. 그렇죠? 네. 3번, 2번이 헷갈리면 안 되는데. 자, 시험장에서 여러분들도 분명히 답 골라놓고 엄한 데다가 불 들어오게 하시면 안 돼요. 자, 그러면 파일을 열거나 다른 작업을 하면서 일정 간격으로 데이터에 대한 새로 고침을 할 수 있다. 맞죠? 쿼리 이름과 설명을 변경할 수도 있었습니다. 라는 개념이었죠. 자, 계속 나가보죠. 쿼리 및 연결 설정 기능에 대해서. 아까 데이터 액세스 갖고 오게 되면 쿼리 및 연결이라는 옆에 오른쪽에 이렇게 상자 띄었던 거 기억나죠? 그리고 쿼리 속성 들어가시게 되면 이름, 위치, 셀, 연결 위치의 정보가 기본적으로 제공됩니다. 맞나요? 좋아요. 그런 다음에 대화 상자에서 일정 시간 간격으로 데이터를 자동으로 새로 고침할 수 있다. 이게 불 들어오게 되면 여러분들 새로 고침을 누르지 않아도 되죠.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는 수동 새로 고침이 원칙이긴 하다라는 거. 그런 다음에 통합 문서를 열 때 자동으로 새로 고침. 아까 옵션 보여드렸었는데 기억나실까요? 좋습니다. 답은 4번이겠네요. 그러면 다 동그라미가 되면 아까 말씀드렸는데 갖고 온 쿼리, 내가 외부 데이터에서 이런 식으로 자료를 갖고 올 겁니다 라고 하고 그 쿼리 쿼리를 삭제하게 되면 원래 데이터도 없어집니까? 아니면 새로 고침이 안 된다고 그랬습니까? 새로 고침이 안 됩니다. 연결만 끊어진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시겠죠. 그래서 답은 4번이고 아까 보세요. 이렇게 다음 간격으로. 아까 이 그림 기억나시죠? 그런 다음에 이름 같은 것도 쭉 나타나시고 이름 변경도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렸죠? 만약에 이 쿼리를 삭제하게 되면 이런 메시지가 떴죠? 쿼리에 로드된 데이터를 새로 고침할 수 없다 그랬지 원래 데이터가 지워지지는 않는다. 그래서 이 기능을 여러분들 써보신 사람이 있다 없다? 없을걸요? 액세스도 아직 잘 사용해 본 적이 없는데 이 녀석을 같이 액세스랑 병행해서 돌리는 분들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런 식의 기능까지도 커말 1급에서는 나온다. 커말 1급에서는 이 기능 안 나와요. 걱정하지 마시고 아주 우린 커말 1급 강의하는 거니까. 그렇죠? 그렇게 기억하셔라. 자, 데이터 가져오기 및 변환 각 명령어에 대한 겁니다. 옳지 않은 것 좀 골라주실래요? 먼저 1번. 다양한 파일을 엑셀화 시켜서 사용할 수 있다. 맞죠? 엑셀 파일만 쓰라고 엑셀 만들어 놓은 거 아니고 엑셀과 연관돼서 다양한 파일들을 갖고 올 수 있다. 그렇죠? 자, 마이크로소프트 쿼리에서 작성한 쿼리 파일을 갖고 올 수 있다. 기억나시죠? 네, 쿼리 파일 갖고 올 수 있다. 자, 웹을 이용하시게 되면 웹페이지의 모든 데이터를 원본 그대로 가져올 수 있다. 이 녀석은 기본적인 틀 같은 거는 웬만한 글자 같은 거는 다 갖고 오게 되는데 원본 그대로는 못 갖고 오게 됩니다.
뭐 글자가 회전이 됐다든가 뭐 이런 식의 아니면 스크립트가 그렇게 들어가 있다든가 이런 것들은 불가능하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답은 몇 번이다? 3번이다.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게 되면 원본 데이터의 변경 사항이 워크시트에 반영되도록 설정할 수 있다. 뭐 이거 삭제된다는 이거 아니에요. 이건 저도 이제 자료를 이렇게 PPT를 만들다 보면 엄한 글자가 이거 확인했는데도 이러네요. 그래서 답은 몇 번이다? 3번이다. 요거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렇죠? 세로 고침. 그런 다음에 세로 고침과 관련된 연결된 개념들 이렇게 내가 필요한 것들을 잘 뽑아서 갖고 올 수 있다. 이게 외부 데이터 갖고 오기다. 보통은 여러분들 어디 가서 취업하더라도 이 기능 쓰실 기회는 거의 없지 않을까 이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자, 가족기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추출한 경우 연결된 데이터의 세로 고침을 실행하는 작업에 대한 거 세로 고침 옵션 몇 개 있었었죠? 그거 기억해 보시라고요. 그리고 자동으로 세로 고침할 수 있고 저장하지 않고 통함수를 저장하게 되면 파일 크기는 줄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장할 때 그렇죠? 이렇게 개념이에요. 이거는 그냥 외부 데이터를 저장하지 않고 통함수를 저장하여 통함수 파일, 엑셀 파일의 범위를 줄일 수도 있다는 것도 기억해 주시고 세로 고침 옵션에서 다른 작업을 하면서 세로 고침 있었던 거 기억나시죠? 근데 이게 온라인과 연결된 쿼리 파일이에요. 온라인 쿼리 분석인데 이렇게 같이는 연결이 안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갖고 얘를 이렇게 하게 되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고 뒤에서 작업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얘는 같이 실행을 할 수 없도록 아예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갖고 요거까지도 이게 엑셀로 이런 문제, 커말 1급에서 이런 문제가 나오게 되면 와 선생님 아주 구석탱이에 있는 문제가 나오는 거네요. 예, 이런 문제가 아주 구석탱이에 있는 문제를 여러분들한테 의도적으로 조금 근데 이제 이런 거 문제 풀 때는 된다. 자 보세요. 모두 세로 고침. 그렇죠? 열려 있는 게 여러 개가 되면은 모두 세로 고침 눌러야 된다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예. 그거 동글뱅이. 일정한 간격으로 데이터를 세로 고침할 수 있도록 간격 분단위로 설정할 수 있다는 건 또 기억나시죠? 이렇게 맞는 거 충분히 동그라미 치실 수 있으시면 답은 2번 이렇게 나온다. 이런 것까지도 여러분들 연습이 되셔라. 난이도가 어렵다기보다는 세부적으로 들어가더라. 근데 이게 왜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어렵다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냐면 안 썼던 기능이니까. 그렇죠? 안 썼던 기능들을 여러분들 이렇게 글자화 시키게 되면 내용이 상당히 어려울 수밖에 없다. 자, 그거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데이터 가져오기 기능. 텍스트 파일을 불러올 경우. 자, 그러면 텍스트 파일. 그렇죠? 텍스트 파일이 수정되면 즉시 수정된 내용이 자동입니까? 아까 제가 수동이라고 그랬어요. 수동이죠? 근데 자동으로 고칠 수 있게끔 설정은 할 수 있지만 즉시 이렇게 기본적인 개념은 수동 개념이 맞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죠? 옳은 것은 모르는 거죠. 안녕. 자, 구분기호로 탭, 세미콜론, 쉼표, 공백. 그런 다음에 기타 내가 원하는 구분기호까지도 이용해갖고 데이터를 구분해서 갖고 올 수 있다, 없다? 있다. 답 2번이네요. 그렇죠? 특정 열만 선택해서 가져올 수는 없다. 아까 기억나실걸요? 갖고 갈 때 이 열은 가져오지 않고 건너뛰겠다. 그럼 내가 원하는 특정 열만 갖고 올 수 있는 거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러니까 얘도 안녕. 그렇죠? 그런 다음에 갖고 올 수 있는 텍스트 파일은 txt. 요거까진 맞아요.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문서 프로그램에서 사용할 수 있는 파일은 갖고 올 수 없다. HWP가 뭔데요? 예, 이건 한글 파일이죠. 그래서 문서 파일은 가져올 수 없다. 이렇게 머릿속에 아예 그냥 고정을 하나 시켜주시죠. 그렇게 되면 이거 어려운 문제 아니었다. 자, 다음 문제 나갑니다. 다음 중 가져오기에서 이용할 수 없는 파일. XS 파일 됐죠? 웹 파일 됐죠? XML 파일 됐죠? MS 워드. 이게 뭐예요, 여러분들? 얘도 문서 파일이잖아요. 우리나라에 HWP가 있다면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만든 파일이 뭐다? DOC다. 전 세계적으로 보면 얘가 더 많이 써요, 여러분들. 근데 우리나라는 HWP가 많이 쓰이죠. 왜? 여기에 익숙해져 있으니까. 근데 전 세계적으로는 여러분들 DOC, MS 워드 파일을 훨씬 더 많이 쓴다. 그리고 옛날에 학원 제가 이제 운영할 때 선생님 워드 또 MS 워드도 가르쳐 드립니까? 예, 가르쳐 드립니다. 다 학원에서는 다 가르쳐 드려야 되니까. 그리고 이런 거 배우러 오시는 분들도 간혹가다 있었다. 자, 다음 중 워크시트를 가져오는 방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쿼리, 데이터 웹 쿼리, 연결 마법사. 하이퍼링크는 데이터 갖고 오는 거 아니죠? 얘는 뭐 할 때 쓰는 거예요? 얘는 연결할 때 쓰는 거예요. 연결이 목적인 거죠. 뭐가 연결이 돼요? 인터넷 주소, 이메일 주소, 그렇죠? 다른 파일과의 연결입니다. 그렇죠? 가져오는 개념이 아닌 거예요. 그래갖고 답은 몇 번이다? 하이퍼링크다. 자, 문제 계속 나가보죠. 자, 중복된 제거입니다. 아까 우리 이 화면 보셨었죠? 옳지 않은 것은 이 그림 기억하세요. 서울 영업팀, 대구 영업팀이 이렇게. 만약에 서울로 지역으로 중복 제거하게 되면 얘 나갈 거고 얘 나가겠네요. 그리고 얘 3개만 남죠. 맞죠? 팀별로 하게 되면 요거 3개 남고 얘 2개 나가겠네요.
그런 식으로 이해하셔라. 지금은 왜 이렇게 열 A, B로 돼 있어요? 내 데이터에 머리 걸 표시 안 했으니까요. 체크 안 했으니까. 이거 체크하는 순간 얘가 뭘로 바뀌어요? 지역으로 바뀌고 얘는 뭘로 바뀌어요? 소속으로 바뀌겠네요. 자, 일단 우리 보기는 보지 않은 상태지만 이렇게 정보를 얻어낼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럼 문제 보세요. 자, 중복된 제거를 실행하면 동일한 데이터의 첫 번째 레코드를 제외하고 나머지 레코드가 삭제된다. 이게 기본 개념이었죠, 동그라미. 그렇죠? 자, 중복된 항목 제거에서 대화 상자에서 내 데이터 머리거리 선택을 하게 되면은 A열 대신 지역. 아, 맞네요. 우리 이거 아까 얘기를 하고 넘어왔었죠? 자, 중복된 값을 제거하면 선택된 셀 범위나 테이블 값이 제거되고 제거된 범위만큼 셀 테이블 범위나 테이블 밖의 다른 값도 변경되어 이동된다. 답은 3번. 뭐가 틀렸어요, 여러분들? 답 3번이에요. 여기는 맞아. 여기가 맞아. 해당 셀 범위가 지워지는 만큼 땡겨 올라가는 건 맞죠? 근데 만약에 이게 무슨 얘기냐? 여기 여불대기에 이렇게 자료가 있었다 치면 여기서 중복 데이터 제거한다고 해갖고 이 자료 속에 있는 이 줄이 이렇게 없어지는 거 줄 단위로 없어집니까? 아니면 요 자료만 없어지고 밑으로 당기고 얘들은 그대로 있습니까? 아까 보셨죠? 얘들은 그대로 남아있다고요. 얘만 중복된 항목이 제거가 되더라. 그거 기억하시면 이 문제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래서 답이 몇 번? 3번. 자, A열, B열 모두 선택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그렇게 되게 되면 어떻게 되더라? 요거 두 개가 똑같은 게 중복된 항목으로 인정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두 개가 똑같은 거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얘는 중복된 항목이 없습니다 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두 개를 동시에 체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것까지 여러분들 기억하셔갖고 혹시나 중복된 항목 제거 나왔을 때 두 개가 체크되어 있으면 그것까지 기억하신 다음에 문제를 응용하셔야 된다. 자, 계속 가보죠. 부분합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렇죠. 여러 함수를 이용해서 부분합을 작성하려면 두 번째부터 실행하는 부분합 대화 상자에서 새로운 값 대치가 반드시 풀려 있어야 된다. 이거 무슨 얘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새로운 값으로 대치가 돼 있으면은 이게 계속 체크가 돼 있는 상태면은 제가 부분합을 10번 쓰게 되면은 맨 마지막에 쓴 거 한 개만 나타난다고요. 새로운 값의 대치를 풀고 작업하게 해갖고 10번 쓰게 되면 10번 쓴 게 다 나타난다고요. 이해가 되실까요? 그리고 이거는 부분합 대화 상자에서 요 옵션을 알고 있어요, 없어요? 그거 묻는 거죠? 자, 윤곽기호를 특정 눌러가지고 아까 자료를 보였다가 안 보였다가 맞죠? 자료가 표시된 상태에서 차트도 만들면 차트 쉽게 만들 수 있다. 그 다음에 실행하기 전에 그룹시키고자 하는 필터들을 기준으로 정렬되어 있어야지만 그래서 아까 부분합과 가장 관련이 있는 기능이 뭐라고요? 정렬이라고요. 정렬. 오름차순, 내림차순은 상관이 없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룹 사이의 페이지 나누기를 선택한다. 페이지를 달리 인쇄하기 위해서는 답 몇 번? 1번. 계속 문제 나갈게요. 문제 꽤 많이 나오죠? 자, 부분합을 작성하려면 첫 행에는 열 이름표가 있어야 되고 그룹할 항목을 기준으로 반드시 정렬해야지만 맞죠? 네, 열 이름표, 예를 들면 항목명이 있어야 되고 정렬이 돼 있어야 된다. 자, 그룹하려는 데이터를 정렬은 오름차순을 할 때와 내림차순을 할 때 결과가 달라진다. 여러분들 예를 들면 제가 합계를 했어. 평균을 냈어. 결과값 달라질까요? 아니요. 오름차순, 내림차순 했다고 하고 결과값은 달라지지 않아요. 그럼 여러분들 이걸 맞게만 답은 2번이겠네요. 옳지 않은 거니까. 그럼 이걸 맞게 하려면 어떻게 바꿔야 되겠어요? 결과는 똑같지만 무엇이 달라진다? 차순별로 순서만 바꿔질 뿐이지 결과는 달라질 수가 없다. 그렇죠? 이런 문제 좋네요. 그리고 재밌는 문제였습니다. 이런 문제 좋습니다. 부분합을 제거하면 부분합과 제거에 삽입된 개요 및 페이지 나누기도 모두 제거됩니다. 부분합을 제거하게 되면 이게 제거되는 게 맞아요. 개요 지우기를 제거하게 되면 그거는 남아있게 되는 거죠. 헷갈리지 마세요. 부분합을 제거하게 되면 부분합과 관련된 모든 기능들이 싹 빠지게 된다. 자, 부분합 대화 상자에서 새로운 값으로 대치를 해제하지 않고 부분합을 실행하면 이전에 작성했던 거는 삭제되고 새로운 작성된 부분이 부분합만 표시된다. 그렇죠? 해제하지 않고라는 얘기는 체크한 거죠. 체크하게 되면 계속 10번을 쓰더라도 최근에 썼던 거 한 개만 남아있다라고 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좋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 문제 많죠? 자, 부분의 실행 결과입니다. 이거 보고 맞춰볼래? 이런 거죠. 옳지 않은 것은 상반기와 하반기를 기준으로 항목이 그룹화되어 있다. 보세요, 여러분들. 강호동 요약, 박명수 요약이죠. 여러분들 그럼 분기별로 분기 상하가 이렇게 나왔다는 얘기는 여러분들 이거 정렬을 뭘로 했다는 얘기예요? 이름으로 정렬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뭘로 그룹화가 됐다는 얘기예요? 이름으로 그룹화가 됐다. 그렇죠? 상반기와 하반기가 아니라 이름으로 그룹화가 됐다. 답 볼 것 없이 1번. 그렇죠? 합계. 선생님 어떻게 알아요? 요약이 합계예요. 요약이 합계입니다. 아래 표시된 거 맞죠? 그런 다음에 부분합 기호 지우기 앞에가 없으니까 실행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답은 몇 번? 1번.
계속 나갑니다. 자, 다음 중 복사하여 부분합의 요약된 결과를 영역에 붙여넣기 하려면, 자, 부분합을 하게 돼갖고 요 앞에 거 누르게 되면 여러분들 자료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보시는 것처럼 감추기가 되는 거죠. 그럼 얘만 선택하고 싶어. 얘만 선택하고 싶어. 이렇게 해갖고 그래고 딴 데 붙여넣기 하고 싶어. 이럴 때는 어떤 방법을 써야 되나? 이 문제 재밌습니다. 이 녀석은 홈의 편집. 그 다음에 얘도 홈의 편집이죠. 아, 얘는 불가능해요. 얘는 편집에 들어가서 찾기 및 선택에서 이동 옵션 가신 다음에 눈에 보이는 셀. 아까 말씀드렸죠. 얘들은 어떻게 돼 있는 거라고? 감춰져 있는 거라고. 그러면 여러분들 이렇게 눈에 보이는 셀만 선택해갖고, 그렇죠? 복사 붙여넣기 하게 되면은 감춰진 거는 제외하고 눈에 보이는 대로만 복사해서 붙여넣기가 되겠죠. 여러분들 이 방법 하나는 앞부분에서 설명은 안 드렸지만 이 문제를 통해서 꼭 기억하시고, 아, 요렇게 해서 내가 원하는 방법, 원하는 개념만 정확하게 선택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되셨습니까? 그래서 얘는 반드시 어디로 가야 된다고요? 편집에서 이쪽으로 가갖고 눈에 보이는, 화면에 보이는 셀만을 선택해 주셔야 된다. 재밌는 문제였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게 옵션 중에서 이 옵션을 선택하셔야 된다고. 화면에 보이는 셀만. 좋아요. 재밌었어요. 자, 15번 문제입니다. 개요에 대한 설명입니다. 개요를 설정하면 그룹의 요약 정보만 또는 필요한 그룹의 데이터만 확인해서 편리하다. 그것 때문에 쓰는 거죠. 감추고 안 감추고 하는 거. 그렇죠? 자, 개요 주기 하게 되면은 설정된 기호와 함께 개요 설정에 설정된 요약 정보도 함께 제거된다. 답 2번인데요. 아까 여러분들 제가 부분합 쓴 다음에 개요 지우기 하게 되면은 우리가 사용했던 부분합 자료 남아 있어요, 안 남아 있어요? 요약 정보 남아 있잖아요. 함께 제거된다. 만약에 여러분들 이게 뭘로 하게 되면, 이게 맞게 되려면 부분합을 사용한 후 부분합 지우기를 누르게 되면은 요약 정보도 함께 삭제된다. 이러면 맞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랑 헷갈리지 말아라. 이 말씀 드리는 겁니다. 아래 위에 요약행이 들어갈 수 있고, 개요는 부분합 쓰게 되면 여러분들 개요가 자동적으로 옆에 만들어지잖아요. 그렇죠? 좋아요. 자, 목록이 있는 경우에는 최대 8개 수준의 개요를 설정할 수 있다. 그래, 요것도 기억하세요. 8개까지 만들 수 있다라는 거 좋습니다. 끝났네요. 좋아요. 아, 이렇게 기타 이제 관리 기능 마무리 지으시고 피벗 테이블 배우신 다음에 그 외적으로 쓰는 우리가 이제 시험에 그리고 실무적으로 쓰는 데이터 관리 기능까지도 계속 진도를 나갈 겁니다. 아직까지도 데이터 관리 기능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셨으면 되겠어요. 조금 문제가 많았어요, 오늘. 그 문제 다시 한번 보시고요. 저는 45강 피벗 테이블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